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르네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별과 그 빛나는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르네의 마을 근처에는 두려움과 신비로움이 가득한 넓은 숲이 있었는데 그 숲은 잃어버린 별의 숲이라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오래된 별들이 떨어져 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달빛 밝은 밤, 호기심이 많은 르네는 숲의 전설을 확인하고자 용기를 내어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두웠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르네는 나무 사이를 가로질러 걷다가 빗줄기와 별빛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그를 마치 무언가가 이끌듯 끌어당겼습니다. 길을 따라가던 르네는 숲 한가운데에서 놀랍게도 하늘의 별들을 닮은 반짝이는 물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물체들은 잃어버린 별들이라는 것이 곧 확신이 들었습니다. 별들은 사람들의 소망과 꿈을 담고 있었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전설이 떠올랐습니다. 르네는 별 하나에 손을 대고 자신이 가져온 작은 유리병에 담으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별들은 너의 것이 아니에요, 르네. 그것들은 여전히 희망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죠. 르네는 고개를 들어보니 아름다운 요정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숲의 수호자이고 별들이 인간들의 소망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정은 르네에게 별들이 빛나는 동안 그곳에 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가져가면 희망이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르네는 요정의 말을 경청하고 결국 자신의 욕심을 떨치기로 했습니다. 그는 숲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희망이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정은 르네의 결단을 칭찬하며 그를 마을로 안전히 돌아가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르네는 숲을 떠났고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과 별의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숲의 이야기와 희망의 소중함을 나누며 자신의 마음에 진정한 별의 빛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르네는 자신이 소망하던 별과 같은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잃어버린 별의 숲은 사람들 사이에서 희망과 꿈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고 르네는 별들이 준 가르침을 마을에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졌고 별과 함께 꿈을 꾸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루이즈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즈는 그저 평범한 소녀처럼 보였지만 그녀에겐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연 속에 숨겨진 마법의 열매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루이즈는 그녀의 할머니로부터 그 특별한 능력을 물려받았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루이즈에게 마법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 열매들은 각기 다른 희망과 꿈을 상징하며 올바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그 힘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루이즈는 오래된 숲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마을에서는 잊혀진 숲이라 불리며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미지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루이즈는 두려움 없이 숲속 깊숙이 들어가기로 결심했죠. 그녀의 목표는 마법의 희망 열매를 찾아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숲속을 거닐며 다양한 동물들과 친구가 된 루이즈는 옛 나무가 우거진 한 장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반짝이는 빛을 내뿜고 있는 열매의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각 열매는 다채로운 색을 띠며 신비로운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루이즈는 마음속 깊이 가장 소망하던 희망을 떠올리며 열매의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나무가 루이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나눌 때 빛난단다. 내가 바라는 희망은 무엇이냐? 나무가 말하자 루이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웃음과 행복이 넘치길, 그 사람들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무는 루이즈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반짝이는 파란색 열매를 그녀에게 내주었습니다. 이 열매가 소녀의 마음속 소망을 이룰 열쇠임을 느낀 루이즈는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루이즈는 열매의 힘을 나누기 위해 마을 중앙에 있는 큰 광장에 열매를 심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 많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기 시작했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마을은 더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루이즈는 할머니로부터 배운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마법의 열매가 아닌 우리 마음속에도 위대한 희망의 씨앗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것을 결국 루이즈는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그 해의 자서전으로 인해 마을은 프랑스에서 가장 행복한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마음속 깊이 작은 희망의 열매를 심고 가꾸기를 배웠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별처럼 빛나는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은 동백꽃으로 뒤덮인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봄이 되면 숲 전체가 별빛처럼 반짝였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각기 다른 동물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는 곳은 루미에르 왕국이라고 불렸습니다. 루미에르 왕국에는 인간 세계와 달리 시간의 흐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왕국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루미에르 왕국에는 현명하고 공정한 사자로 알려진 왕, 라에르 왕이 있습니다. 라에르 왕은 밝은 갈기를 지니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주민들의 말을 경청하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라에르 왕은 숲의 생명체와 깊은 교감을 나누며 사건이나 다툼이 있을 때마다 지혜롭게 중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국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갑자기 말라가기 시작했고 밤하늘의 별들도 조금씩 흐려지면서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은 점점 불안해하며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려 깊은 여호와 델린, 과용감한 도마 벤레온은 루미에르 왕국의 마법사 신비로운 부엉이 오렐리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오렐리오는 올빼미 특유의 깊은 눈빛을 머금으며 말했습니다. 이는 오래전 저주가 깨어난 징조일세. 먼 옛날 숲에 큰 전쟁이 있었고 그때 마법을 이용해 어둠의 저주가 숲 깊은 곳에 봉인되었지. 그 저주가 지금 깨어나려 하는 것 같군. 아델린과 레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이 저주를 풀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렐리오 부엉이는 그들에게 전설의 세 가지 유물을 찾아 저주를 막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유물은 빛의 크리스탈, 두 번째는 영혼의 꽃, 마지막으로는 순수한 마음의 열쇠였습니다. 이 유물들은 각각 다른 장소에 숨겨져 있었고 서로 다른 시련을 극복해야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험이 시작되고 아델린과 레오는 먼저 빛의 크리스탈을 찾기 위해 숲의 북쪽에 있는 구름 산맥으로 향했습니다. 그 산맥은 하늘에 닿을 듯 높았으며 자칫하면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조심스럽게 산을 오르며 여러 가지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그들은 오렐리오가 준 별빛 지도에 의지해 마침내 하늘과 맞닿아 있는 신성한 바위 틈에서 빛의 크리스탈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유물 영혼의 꽃을 찾기 위해 그들은 숲의 중심부에 있는 신비로운 호수로 갔습니다. 그곳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었으며 수많은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영혼의 꽃은 마법에 의해 다른 꽃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었기에 두 친구는 진정한 영혼의 꽃을 찾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결국 레온이 진정한 마음으로 연꽃 사이를 지나갈 때 유일하게 시들지 않는 영혼의 꽃이 고운 빛을 내며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수한 마음의 열쇠를 찾기 위해 아델린과 레온은 루미에르 왕국의 비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어둡고 습기가 가득하여 세상과 단절된 듯한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동굴의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도달했을 때 순수한 마음의 열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열쇠는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유물을 찾은 아델린과 레오는 서둘러 루미에르 왕궁으로 돌아가 오렐리오에게 이 유물들을 보였습니다. 오렐리오는 그들의 용기와 지혜를 칭찬했고 유물들을 적절히 결합하여 저주를 봉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숲은 다시 푸르름을 되찾고 밤하늘의 별들도 본래의 빛을 되찾았습니다. 라에르 왕과 모든 주민들은 두 친구의 모험과 헌신을 기리며 왕국의 광장에서 성대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루미에르 왕국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의 별들은 마치 춤을 추듯 함께 빛났고 아델린과 레오는 자신들의 모험이 남긴 소중한 추억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루미에르 왕국은 다시 옛날처럼 평화롭게 반짝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마르셀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밀밭과 올리브 나무로 둘러싸인 평온한 곳이었고 마르셀은 늘 숲속 작은 연못에서 놀곤 했습니다. 그 연못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연못의 가운데 위치한 커다란 바위는 마법의 소원 바위이며 진심으로 세 가지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르셀은 이 이야기에 매료되어 그의 첫 번째 소원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르셀은 연못으로 가서 첫 소원을 빌었습니다. 초콜릿으로 가득 찬 큰 집에서 살고 싶어.
마르셀은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르셀의 집은 그가 꿈꾸던 초콜릿 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매일매일 초콜릿을 먹으며 행복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의 곡식 창고에 쥐들이 몰려들고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식량이 부족해지게 되었습니다. 마르셀은 자신의 소원이 마을의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원을 빌기 위해 다시 연못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소원을 빌기로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끝없는 식량과 풍요가 지속되게 해주세요. 그가 두 번째 소원을 빌고 나서 마을 곳곳에는 새로운 곡식 창고가 만들어지고 밭에서는 더 많은 수확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고 마르셀 또한 행복했지만 무언가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다가왔고 멀리서 바람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셀은 이제 마지막 소원을 빌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연못을 바라보며 무엇이 진정 중요한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마을에 풍요를 가져왔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그의 자기심에 대한 불안함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르셀은 용기를 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한 일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청하고 그에게 연못의 이야기를 전해준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소원이란 것은 세상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흐트러뜨리기도 하지. 그러나 내가 우리에게 솔직히 이야기했으니 우리는 모두 너의 성장을 위해 함께하겠단다. 마르셀은 마지막 소원을 빌며 자신뿐 아니라 모두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를 희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소원은 모두가 공존하며 마법의 연못이 필요 없는 평화로운 마을을 이루게 했습니다. 결국 마르셀은 깨달았습니다. 마법은 늘 그의 주변에 있었고 그것은 바로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을.